안녕하세요, 엔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혹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추가로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 혹은 개인인 누군가에게 좀 투자를 받거나 뭐 해야 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요, 투자를 이제 받아야 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간혹 투자를 하는 분들, 뭐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그 양쪽에 다 해당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얘기일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뭐 어떤 노하우를 알려드리거나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설명하기 쉽도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스타트업 기업들은요, 처음에 아주 어느 정도의 작은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금으로 뭐 직원도 월급도 주고요, 뭐 조그만하게 사무실도 준비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템이 좋으면 뭐 국가에서 스타트업 창업 장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판교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 뭐 대구나 부산이나 지방별로 그런 걸 지원하는 오피스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뭐 서울 쪽에는 주로 큰 데가 이제 경기도는 판교인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를 유지를 하고 직원들하고 뭐 작지만 월급도 가지고 하려면 처음에 스타트할 때 돈은 필요로 해요. 하지만 아이디어가 제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꼭 이 워킹목업이라는 거를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3D 프린터다 뭐다 그래가지고, 옛날보다는 옛날에 뭐 금형을 막 따로 파고 뭔가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거보다는 3D 프린터로 어쨌든 간단하게 제안을 하거나 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샘플 정도는 제작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슬슬 뭔가 이제 돈이 갖고 있던 돈이 계속 떨어지고, 뭔가 이제 제대로 뭔가 양산도 해야 되겠고 좀 더 큰 어떤 이제 돈이 필요해지는 부분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양산 준비를 하고 워킹 뭐고 샘플이라든가 양산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또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양산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마케팅도 해야 되고 유통업체도 만나야 되고 실제로 뭐 필요한 인증도 받아야 되고, 뭐 그때부터 또 뭐 그거 뭐 기계가 합니까? 사람들 또 인건비도 줘야 되죠. 여러 가지 대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뭘로 해서 제품을 어떻게 만들까가 고민이었던 게, 점점 경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비즈니스라는 걸 하게 되면 사람하고 만나면서도 돈도 필요하게 되고요. 하여튼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스타트업의 기업들은 국가가 어떤 지원하고 또 뭐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뭐 어떤 투자자들도 만나고 벤처 캐피탈들도 만나서 자기 아이디어, 자기네들의 노하우,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목적물을 제안하고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런 돈이 필요하니 이런 걸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것들 미팅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타이밍이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지요. 자금은 계속 바닥에 나고 있지요. 심리적 압박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런데 사업에 뭐 다양한 경험이 있나, 내가 뭘 이걸 해본 적이 있나, 돈을 빌려본 적이 있나, 이런 위기가 나한테 온 적이 있나, 당최 여러 가지 경험적 측면에서 많이 모자라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대표들. 그러다 보면 누구한테 물어는 보지만 또 물은 뭐 답이 있으면 뭐해, 이 답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런데 뭐 어째저째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나 위기관리 능력에 취약한 대표들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무리수라는 게 뭐냐, 바로 거짓 데이터. 바로 이 거짓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해요. 예, 투자를 받기 위해서. 자, 그럼 거짓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거짓이 나오면 그 거짓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들의 살을 계속 붙여가야 됩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이 거짓이 이 거짓을 낳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언제는 신용을 잃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두 번 다시 재기를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돼버립니다. 왜? 비즈니스 사업에는 신용이 목숨이거든요. 투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정말 대단한 신뢰끈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신용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는 쪽에서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실체가 있어야 되고요, 내용에 먼저 신뢰가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투자를 하고 싶은 내용이어야 됩니다. 실제로 검증된 내용과 데이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절대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짓이 없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데이터가 나와서, 또는 진실한 목적물이 나왔을 때 그게 혹 100점이 아닌다 하더라도 50점일지언정 60점일지언정 거짓이 들어가 있지 않은 데이터가 오히려 진실성을 더 보여주게 되고, 보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보면서 더욱더 진실함을 느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굉장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험도 많으시고 다양한 부분에 지식 갖고 있고, 혹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그런 좋은 그룹들과 같이 팀을 이뤄서 분석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데이터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했다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에서 투자를 받기는커녕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다른 곳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바닥 좁습니다. 가끔 보면요, 아주 멍청한 대표들과 프로젝트 리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꼭 뭐가 얽히고 설킨 거를 꼼수와 잔대가리를 굴려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더 최악은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네들이 스킬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대단히 멋있는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미친 거죠. 처음부터 잘해서 멋진 제품 만들어내는 게 스킬이고 실력인데, 이상하게 안 된 거를 꼼수를 부리고 잔대가리를 굴려가지고 그게 무슨 막 이상하게 막 사기치고 해가지고 꾸역꾸역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뭐 되게 맞는 거, 그래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해결했잖아 저렇게 해결했잖아 하면 그게 뭐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걸 누가 인정해 주는 그 문화 자체도 웃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가급적 같이 일하지 마세요. 같이 일하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중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면요, 그 사람을 아낀다면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고 같이 죽으니까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떨어지되,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점잖게 타이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자라고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간혹 기관이 아니라 개인한테 투자를 생각하고 받으시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 경험담인데요, 이 경우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이 경우가 가장 힘들고 가장 신중해야 되고 가장 심사숙고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개인한테 투자를 받는 이런 경우는요, 대부분 개인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100%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에게 투자 받는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개인이 투자를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다라는 거는요, 재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주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고생해서 돈 버신 분들요. 네, 딱 봐도 스멜이 딱 풍기지 않습니까? 고생하신 분들한테 투자를 받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만에 하나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이건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제가 1억을 빌리잖아요. 1억을 투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저한테 1억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1억을 빌려줬고 여기에 2억으로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뭐 계약서나 뭔가를 적으실 때도 분명 그런 이제 그 어떤 고민을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걸 그냥 빌려주겠다라든가, 아니면은 50%는 투자고 50%는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냥 다 투자를 할 테니 뭐 퍼센테이지는 얼마로 받아야 되고 월급 얼마로 받아야 되고, 내가 거기에 뭐 고문으로 있건 뭐로 있건 그 임원으로 있건, 그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개인한테 투자를 받으면요, 돈에 대한 성격도 문제지만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경영에 많이 관여를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경영에 관여하시려는 부분이 많고 또 간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관에서 투자를 받는 거, 개인한테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성실히 임한 결과물로 승부를 하시고요, 절대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꼼수로 대하시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이 바닥에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재개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기관 투자가건 개인 투자가건 절대로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 돈은 없습니다. 당신을 믿고 당신의 아이템을 믿고 당신의 미래를 믿고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절대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든 사업을 잘 일으켜서 꼭 갚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으로 사업에 매진하세요. 세 번째,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 경험담이에요. 투자를 받을 때, 즉 기관으로 받든지 개인한테 받든지 어떠한 투자를 받든지 간에 맨 마지막에 고민해야 될 거는 이 돈이 과연 내가 받아도 되는 돈인지, 먹으면 큰일 나는 돈인지를 꼭 마지막에 생각하세요. 투자라고 해서, 나한테 빌려주는 돈이라고 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라고 해서 무작정 받아들였다가는요,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뿐만이 아니라요, 당신 인생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세 번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아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퍼뜨려 주시면요,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엔조였습니다.